자, 오늘도 힘차게 문제 풀어 나가볼게요. 자, 71번 문제입니다. 시효 취득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시효 취득. 자, 1번입니다. 자기 소유 부동산이네요. 당연히 취득 시효 인정된다 그래야 되죠. 인정되지 않는다. 땡. 틀렸습니다. 자, 자기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이 분쟁을 속히 끝내기 위해서 내가 이미 부동산 소유한 지가 20년 넘었다라고 한다면은 취득시효 주장해서 소송 끝낼 수 있습니다. 1번 틀렸습니다. 자, 2번입니다. 토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점유기간 중 소유자 변동이 없으면, 자, 점유기간 중에서 소유자 변동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 기산점 임의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없다. 틀렸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소유자 변동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기산점 임의로 선택할 수 없지만 소유자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임의 선택 가능합니다. 요거는 이제 바꿔 말하면은 역산이 가능하다는 표현이에요. 역산. 기산점 셀 때 역산으로 세는 것이 가능하다. 요 말입니다. 자, 3번 선다 내려갑니다. 점유자가 주장한 매매. 자, 이런 자주점유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주점유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자주점유가 번복되는 건 아니죠. 이 자주점유라는 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자, 자주점유가 추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주점유 추정을 번복시키고 깨트리기 위해서는 타주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자, 상대방이 반대 입증을 해야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매매를 주장했는데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사유만으로는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3번 선 다 틀렸습니다. 자, 4번입니다. 일반 재산이던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일반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되었습니다. 자, 일반 재산이었다라고 한다면 시효기간 내도록 일반 재산이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반 재산이었다라고 한다면 취득시효가 가능한데, 자, 행정재산으로 바뀌었죠. 이런 경우는 이제 취득시효 더 이상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미 시효 완성된 후라고 하더라도 이미 이렇게 행정재산으로 바뀌어버리면은 요 경우는 시효 완성을 이유로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요거 맞는 지문입니다. 정답은 4번으로 처리합니다. 자, 5번입니다. 타주 점유자인 피상속인의 점유권을 상속받은 사람. 자, 그러면 피상속인께서 타주셨기 때문에 상속받는 사람도 타주겠네요. 자,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여전히 이 사람은 타주 점유이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5번 선 다 틀렸고요. 정답 4번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7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네요. 자, 이거를 부동산 실명법이라고도 하고 여기서 이제 명의신탁이 나오게 되죠. 틀린 것은 1번입니다. 계약명의신탁입니다. 자, 계약명의신탁이라는 거는 이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자금 제공을 하고 수탁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수탁자가 직접 등기를 넘겨받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거죠. 자, 이때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에 대해서 선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도인이 선의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매매 계약이 유효가 되고 그리고 수탁자에게 격려된 등기도 유효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명의신탁이 유효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자, 여러분들 명의신탁은요,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다 무효라고 하셔야 됩니다. 명의신탁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습니다. 이건 무효라 그랬습니다. 무효. 그러니까 명의신탁은 유효다 이러면 안 되지. 1번 정답입니다. 자, 2번입니다. 매도인이 계약명의신탁에 관해서 악이네요. 악이. 자, 매도인이 악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매매계약이 무효. 그리고 등기, 수탁자에게 격려된 등기도 무효가 되는 건데, 자, 이 경우에 신탁자가 계약상에 매수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 신탁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매수자 지위를 넘겨받는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맥락입니다. 자, 그래서 아니다, 맞습니다. 자, 3번입니다. 중간 생략형 명의 신탁이네요. 자, 여러분들 중간 생략형 명의 신탁 같은 경우는 이 계약 당사자가 신탁자죠. 신탁자가 가령 뭐 토지 매수하겠다고 계약을 체결을 하되 등기는 수탁자에게 넘기기로 이제 그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신탁자가 매수인인데 등기는 수탁자가 넘겨받는 형태, 그게 바로 중간 생략형 명의 신탁입니다. 자, 중간 생략형 명의 신탁에서는 매매 계약은 유효고 그리고 결국 수탁자에게 경료된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신탁자가 소유자가 되려면은 매도인을 대위해서 수탁자에게 말소 청구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한 매도인이 갖고 있는 말소 등기 청구권을 대위해서 행사한다. 맞습니다. 맞는 지문. 자, 4번입니다. 경매 절차에서 타인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 소유권을 자기 명의로 경료하고 이를 실행한 자 대금 부담자 명의신탁 관계에 있다. 예, 4번 명의신탁 말하는 거죠. 자, 그 명의신탁이 매매가 아니라 이렇게 경매라 하더라도 자, 이거를 자기 자금으로 매수한 게 아니라 타인의 자금으로 매수한 거죠. 그러니까 매수를 한 사람과 그리고 자금을 제공한 사람이 지금 떨어져 있다, 분리돼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자금을 제공한 타인, 요 사람이 바로 신탁자겠고요. 부동산을 경매 절차에서 자기 명의로 매수한 사람이 수탁자겠죠. 그래서 수탁자가 신탁자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아서 소유권 등기를 자기 명의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계약 명의 신탁을 한 겁니다. 맞는 질문이죠. 자, 5번입니다. 상호 명의 신탁 나와 있는데 이 상호 명의 신탁을 바꿔 말해서 구분 소유적, 자, 이거를 다른 말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고 하죠.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자,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 실명법 제재 대상이 아니죠. 자, 실명법 제재 대상 아닌 거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두 번째, 지금 5번 선다에 나오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세 번째가 신탁법상 신탁입니다. 이것들은 제재하고 있는 법률들이 따로 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실명법의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법 적용받지 않는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정답 1번으로 처리합니다. 다음 이제 73번 문제로 넘어가 보죠. 자, 갑소유 토지의 매수인 을이고요. 중도금을 이행기에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매수인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거, 중도금 안 주고 있죠? 요거는 이행지체입니다. 자, 이거는 이행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하시고 지금 지체를 하고 계시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것은 채무 불이행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행 지체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요 갑 같은 경우는 을 상대로 해가지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겠죠. 자, 만약에 이행 불능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겠지만 요 경우는 지금 이행을 이렇게 지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뭡니까? 최고하고, 그죠? 최고를 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틀린 것은 자, 1번입니다. 갑이 최고와 함께 정한 상당 기간 내로 을이 중도금을 여전히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갑이 최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을 쪽에서 여전히 중도금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갑이 계약을 당연히 해제할 수가 있겠죠. 맞는 선답니다. 자, 2번입니다. 갑이 잔금 지급일에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했다. 그럼 을이 중도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배상금, 잔금 다 줘야 됐죠. 왜냐면은 현재 2번 선단은 갑 쪽에서는 이행 제공을 했죠. 근데 을은 여전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을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은 중도금도 줘야 되고요,
잔금도 당연히 줘야 될 건데 계속해서 이거를 지체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도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배상금까지,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요것까지 붙여가지고 다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됩니다. 자, 3번입니다. 갑이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을은 잔금 지급일 이후 중도금에 대한 지연배상 책임을 진다. 아니죠. 자, 갑이 만약에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했다면, 갑이 자신의 채무를 제공했다면은 을은 지연배상금 책임져야 되겠죠. 근데 갑은 이행 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도 안 하고 있고 을도 안 하고 있고, 여러분들 뭐가 생각납니까? 자, 한 번 더. 갑도 안 하고 있고 을도 안 하고 있고 뭐가 생각나세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뭡니까? 동시 이행 관계 말하는 거죠. 지금 둘 다 동시 이행에 항변을 할 수 있는 상태고, 동시 이행에 항변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지연배상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3번이 틀렸습니다. 3번 정답. 자, 4번입니다. 갑이 잔금 지급일에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을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정 요건 아래에서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자, 갑이 이행을 제공했는데도 을은 여전히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갑이 최고를 하고 그래도 이행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을이 대금 지급을 진지하고 종국적으로 거절했습니다. 대금 지급을 아주 진지하게 거절하셨네요. 종국적으로 거절하셨네요. 을이 갑에게 아직 이행 날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안 할 거야, 나 너하고 계약 진행 안 할 거야 라고 거절의 의사 표시한 거죠. 이거를 제가 수업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 미리 거절이라 그랬습니다. 미리 거절해 버리기. 자, 이렇게 미리 거절을 해버리는 경우는 이행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최고를 요하지 않죠.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자, 여러분들 이행지체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최고를 하고 계약을 해제해야 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식의 미리 거절이라든지 아니면 뭡니까? 정기행위라는 게 있었죠. 일정 시점에서 이행을 안 해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걸 정기행위라고 하는데, 이런 미리 거절이나 정기행위에 있어서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즉시 해제할 수 있다. 맞는 선다로 처리가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74번 문제 이어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1번 선다 같은 경우는 외형만 존재할 정도로 의사결정 여지를 완전히 박탈시켰다. 자, 이렇게 강박도 정도껏 돼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 여지 자체를 완전히 박탈시켜버리면은 요거는 무효로 처리가 되는 거죠. 맞는 지문입니다. 자, 2번입니다. 법령상 공장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자가 공장 설립 목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공장을 지으려고 토지를 매수하는데 그 매수한 토지가 공장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않았다라는 거는 이거는 착오를 한 사람에게 중과실이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아니, 할 수 있습니다.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입니다. 진위는 표의자가 마음속에서 바라는 거 아니요. 진위는 제가 생각이라고 했죠. 생각. 자, 4번입니다. 동기의 착오를 가지고 법률행위를 취소합니다. 자, 그러면 동기 착오 취소 요건이 있죠. 동기가 표시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에 의해서 동기의 착오가 뭐가 됐을 때? 유발됐을 때. 자, 한 번 더. 원칙적으로는 여러분들 동기의 착오를 원인으로는 취소권 행사를 할 수가 없지요. 자, 근데 동기의 착오를 갖고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동기가 뭐가 되거나 표시가 되거나 그 동기의 착오를 상대방이 뭐 했을 때? 유발시켰을 때입니다.
자,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당사자 사이에서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음을 요한다. 아니요. 합의까지는 필요 없고요. 동기가 표시가 되면 족합니다. 4번 틀렸습니다. 자, 5번입니다. 의사표시의 도달입니다. 자, 표의자의 상대방 쪽에서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한 거? 아니요. 이 도달이라는 거는 의사표시 수령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알 수 있는 상태. 자, 도달의 뜻은 알 수 있는 상태 말하는 거죠. 자, 알 수 있는 상태가 도달이다 이 말이에요. 자, 정답 1번입니다. 1번. 자, 좋습니다. 75번 문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무효와 취소 문제입니다.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 선답니다. 법률행위가 취소가 됐죠. 자, 이렇게 취소권 행사를 하게 되면은 원칙적으로 그쵸, 소급해서 무효된다. 맞습니다. 자, 2번입니다. 확정적 무효인 법률행위입니다. 추인을 하게 되면은 유효한 법률행위 된다? 아니요. 말 안 되죠. 추인을 통해서 유효가 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동적 무효 혹은 상대적 무효가 추인으로 유효되는 거지, 이런 식의 확정적 무효라든지 아니면은 절대적 무효 같은 경우는 추인을 통해서 유효될 수 없습니다. 2번 정답이죠. 자, 3번입니다. 일정 요건 아래 일부 취소도 가능하죠. 원칙적으로는 일부에 취소 사유가 존재할 때 전부를 다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요건 갖추면 되는 거죠. 그죠? 분할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은 나머지를 유효로 남겨놓겠다라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존재하고 있다면은 이 경우는 일부 만의 취소권 행사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4번입니다. 추인 가능 시점 이후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3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을 말하는 거죠. 요거는 당연히 제척 기간입니다. 맞습니다. 자, 5번입니다. 법정 대리인이네요. 법정 대리인 쪽에서 추인권을 행사할 때는 특칙 규정돼 있죠.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의 추인을 하기 위해서는 취소 원인이 종료되고 나서 비로소 추인권 행사가 가능한 건데, 자, 법정 대리인이 추인할 때는 특칙이 규정돼 있어가지고 취소 원인이 아직 종료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추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5번 선다도 맞는 걸로 그렇게 보아야 하겠죠. 자, 정답은 2번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실력이 쑥쑥 상승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빠이빠이.